자, 45페이지 정부 규제 파트. 일단 작은 정부 구현 제가 네 번째 얘기할 게 이제 규제 완화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냐 또 폐지하냐 그건 아니죠. 규제 가운데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강화해야 할 규제가 있고, 그죠? 물론 반면에 정부가 완화하거나 폐지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내용들은 정부 규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보고 이에 근거하여 규제 완화 폐지에 관한 논리를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정부 규제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을 거야. 개념 한번 읽어보자. 바람직한 경제 질서, 사회 질서 구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이제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것을 경제 규제라고 얘기하고,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위한 규제를 사회적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규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4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하단에 동그라미 3번 경제 규제, 사회적 규제, 양자 비교한 박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광의의 경제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나누고 있고, 광의의 경제 규제, 경제적 규제와 또 하나 독과점 규제 형태로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경제적 규제 나온 거 보자.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 이렇게 나왔어.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물리게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 경제 활동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져?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독과점 규제를 빼놓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는 시장 규제. 그럼 여러분들 시장은 누구나 물건을 들어가서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누구나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고 얘기하거든. 이를 규제하는 것을 진입 규제한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종류의 두 번째 진입 규제란 말 나왔어. 나왔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데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들 가격 규제도 경제 규제입니다. 자, 품질량이나 생산량, 공급 대상도 시장 스스로 결정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들 바로 경제적 규제에 들어가죠. 그럼 이런 경제 규제의 목적이 있는데, 자, 목적의 맨 앞에 생산자 보호의 성격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생산자 보호의 성격에다가 밑줄. 생산자 보호의 성격에다가 밑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보세요. 자, 우리가 파악한 진입 규제의 형태는 인허가, 면허, 수익 규제,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진입 규제 들어가는 거야. 인가, 허가. 내가 여러분들 술집하고 싶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내가 고시학원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내가 의사 하고 싶어 의사 마음대로 해 못하죠. 그래서 의사 면허증, 인허가, 수입 규제. 외국 제품 마음대로 수입하고 싶어 그 규제하는 것들. 국내에 들어온 것을 차단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제가 수입 규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 전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외국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입 규제야. 그럼 왜 그럴까? 국내 전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제품의 유입을 차단한 게 아닌 게 한 거지. 그러면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해 안 강해? 강하죠. 그래서 생산자 보호의 성격 강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하나 밑줄 쳐놔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전자산업을 하는 사장은 좋아 안 좋아? 이런 규제가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럼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규제 있게끔 해줘요 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사과 상자하고 신사임당 갖다줘 안 갖다줘? 갖다 주겠죠? 그러면 정부 고위 관리를 또 어떻게 해서 매수했어 안 했어요? 아까 포획 배운 거 기억났나? 기억나죠?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 페이지 박스 위에서 쭉 보면 마지막에 포획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쭉 한 마지막에 포획이란 말 나왔어요. 48페이지. 그래서 포획 현상 발생하는 거 지금 얘기한 경제 규제죠.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런 인허가, 면허 등등은 물어보자.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이건 경쟁을 활성화시킨다, 경쟁을 제한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거죠. 요거죠. 그럼 물어보자. 그럼 스미스가 얘기한 시장 경제의 논리하고 충돌해? 아니면 맞아? 충돌하죠.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늘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시 48페이지 밑에 두 번째 시장 경쟁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그 위에 스미스의 사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개별 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게 모든 사업이 아니라 개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자, 이 한 거로 간주하고 다시 앞에 이제 이번에 이제 독과점 규제 나온 거 보자. 자, 독과점 규제는 독점이나 과점, 불공정 거래 규제하는 것들 여기 들어갑니다. 종류 나온 거 봐. 시장 지배적주의의 남용 금지. 시장 지배적주의를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독점적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주의를 남용하는 것들, 이를 규제하는 것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병을 하면은 독점과 과점의 형태가 등장하겠지? 이를 규제하는 것들.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죠. 불공정 거래는 뭐야? 갑질하는 걸 얘기해. 갑질, 독점적 주의를 갖고 갑질하는 것들, 이를 규제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죠. 그 밑에 독과점 횡포 방지, 폭리, 부당이득의 방지, 불공정한 가격 차등의 방지,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독과점 규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걸 물어보자. 독점 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쉽게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스미스의 사상과 맞아 안 맞아? 스미스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럼 스미스의 사상에 구현해 이바지해야 안 해? 이바지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를 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 밑에 시장 경쟁 창출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이 독과점을 규제할 때는 규제를 받는 기업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서로 긴장과 대립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규제 기관과 피규제 산업의 대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앞 페이지. 자,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사회적 규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사회적 규제가 무엇인가 기억나는 거 보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기업의 행동이 남녀 차별했다, 이를 규제하는 것들 사회적 규제. 기업의 행동이 장애인 차별했다, 이를 규제하는 것들 다 사회적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표하는 것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의 행동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게 들어가죠. 기업 행동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작업장 안전과 보건 규제. 기업의 행동이 남녀 차별한다. 사회적 규제. 기업의 행동이 환경 오염을 야기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들 몽땅 다 사회적 규제죠. 그럼 일반적 사회적 규제는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진정하고 기본권도 진정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약자도 보호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럼 이 규제는 좋은 게야 나쁜 거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를 한다는 말 나왔고 그 밑에 이 사회적 규제는 시장 경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시장 경쟁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앞에 봐봐. 그 사회적 규제의 종류 보시면은 소비자 보호 규제, 소비자 단체에서 요구하겠죠. 작업자 안전과 보건 규제를 얘기할 때는 어서 시민단체라든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겠고, 남녀 차별 금지해달라 여성단체가 요구하겠고, 환경단체에서 환경 오염을 금지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럼 이러한 단체는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공익을 추구해.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끝에 공익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말 나왔죠? 다시 앞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적 규제를 얘기할 때는 광의가 아니라 그냥 협의의 경제 규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까 제가 협의의 경제 규제를 얘기할 때는 물어보자. 포획 현상을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포획 현상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부패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규제 완화를 얘기할 때는 이 경제적 규제는 좀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회적 규제는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이건 좋은 거지.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강화를 해야 합니다. 완화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쌍가루 6번을 보시면은 규제 개혁의 방향 나온 거 봐. 경제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어떻게 하자? 강화하자고 봐. 그런 것이 규제의 흐름이야. 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꼭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요 경제 규제, 사회적 규제 비교하는 거 A급이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위에 쌍가루 5번에 정부 규제의 문제점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관료 부패의 가능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제가 신사임당 사과 상자 포획 이론 기억났나? 그럼 물어보자. 정부 관료한테 사과 상자를 줬다. 그럼 포획된 관료를 얘기할 때는 나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정책 만들어 나한테 로비 활동을 해서 신사임당하고 사과 준 기업을 위해서 행동을 해. 즉 기업의 자리값을 추구해줘야 되죠. 기업의 이익을 자리값이라는 게 기업의 자리값을 추구해줘야 되죠. 내가 포획됐으면 내가 공무원이야. 돈 받아먹었으면 기업의 자리값을 도모해주지. 그래서 이 포획 이론을 자리값을 지대라 그래. 그래서 이름을 지대 추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론? 지대 추구 이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48페이지 관료 부패의 가능성 옆에 봐봐. 기업의 지대 추구 현상과 포획으로 관료의 부패의 가능성이 벌린다.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정부 조직의 팽창 현상을 가져온다. 규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이 세지 안 세죠? 현재 보자.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힘이 세지는 게 약해지는 게 쉽게. 내가 여러분들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그럼 나는 권한은 세지는 게 약해지는 게. 세지는 거죠, 여러분들. 세지는 거죠. 그리고 규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도 보강하고 조직도 만들어. 자, 여러분들 고위공무원 수사하는 거 공수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요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말기에 등장한 게 공수처 아니야. 공수처 여러분들 신설 문제 갖고 검찰청하고 대립의 각을 가졌고 조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만둔 이유가 그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뜬 이유는 그때 검찰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윤석열이 엄청나게 행동을 했잖아. 검찰이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이 행동을 한 게야. 윤석열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 거지. 검찰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검찰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쩍쩍거리는지. 그런 사람들이 보자. 검찰청에서 30년 넘게 여러분들 일했던 사람이 몸에 밴 습관은 검찰의 습관을 가져 안 가져? 가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권한을 갖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칼을 쓰는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잖아.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선거를 토대로 룰 뽑을 때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검찰총장 하면서 각성 여러분들 고위 관료 자체를 여러분들 규제하고 조국이 해가지고 마누라 구속하고 딸내미도 어쩌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 터지는 사건 봐봐. 윤석열 엑스파일에 아주 김건희 그 마누라 사건 그렇고 장모 사건 그렇고 장모는 구속된 거 아니야. 그만두고 나니까 줄줄이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건 뭐냐면 똥이나 똥물을 묻은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잠깐만 얘기하는데 그걸 만약에 그 사람을 국민의당에서 품을 때는 국민의당도 똑같이 똥 묻은 게 돼버리고 똥물을 먹은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시민들 자체가 그걸 좀 잠깐 직시하고 봐야 되거든요.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민주당 같은 경우 대권 도전에 나온 누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부선이라고 하는 여배우 사건이 있었어. 그잖아, 과거에 스캔들이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자체는 뭡니까? 착한 대통령 원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도덕적 베이스가 깔린 대통령을 원치 않아. 원하죠. 그런 사람들이 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흑백 논리, 우파 좌파 논리 딸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공산당이다, 뭐 아니면 좌파다, 빨갱이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 이제는 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정치하시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그런 사람들 뽑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국정농단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대통령이 착하게 보내면 안 돼. 대통령 야누스여들 가져야 돼. 사자 같은 용맹도 있어야 되고 여우 같은 관계함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대통령이지. 그런데 우리 전 대통령은 착하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지금 얘기한 현명한 이지를 갖고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바라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국가 전체 운명이 바뀌는데.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규제를 담당할 별도 인력과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정부 팽창하게 했고, 그다음 세 번째, 규제의 악선은 규제는 규제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규제는 규제를 만든다. 규제가 만들어졌다. 허점이 발생할까 안 할까? 그럼 이를 여러분들 지정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고 허점 또 메우기 위해 또 새로운 규제. 그래서 이걸 규제의 악순환, 규제의 피라미드, 규제의 끈끈이 이행 효과, 새끼치기 효과, 풍선 효과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 비효율성, 지대초구 이론, 이런 비효율적 비용 지출과 규제 준수 비용의 추가적 부담으로 생산성 악화. 지대초구란 말은 예를 들면 돈 매기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기업 자체가 나한테 돈 매겠다. 그럼 기업의 자리값을 너무 해줘 안 해줘? 그럼 혈세가 이상한 쪽으로 낭비가 돼가지고 비효율을 가져안 가져? 가져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공익의 저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규제의 문제점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읽고 흐름을 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정부 규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하나 가져올 게 있어요. 앞에 보세요. 46페이지. 46페이지. 첨삭 지도에 거기 제임스 윌슨의 규제 정치의 모형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임스 윌슨의 규제 정치의 모형이 나왔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윌슨 자체는 규제 정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해. 하나가 이익 집단, 두 번째 운동가, 세 번째 고객, 네 번째 다수에서 네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럼 이익집단 정치를 얘기할 때는 규제의 편익 자체, 규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냐, 다수에게 분산돼 있냐. 마찬가지로 비용, 규제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냐, 다수에게 분산돼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정치를 제시해 놓고 있다. 그 하나가 이익집단 정치고, 또 하나가 운동가 정치고, 또 하나가 고객 정치고, 마지막으로 뭐 다수의 정치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익집단 정치를 보자, 여러분들. 그것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들한테 각각 집중된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부에서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개정해. 그럼 어떻게 개정하냐에 따라서 의사라고 하는 집단들, 아니면 약사라는 집단들 한쪽에는 편익이 집중되고, 한쪽 비용을 얘기할 땐 피해를 얘기하는 거야. 한쪽은 비용, 피해가 집중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학에 관한 법률 자체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야. 의사들한테 처방할 수 있는 권리 외에도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줘버려서,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야? 약사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지, 의사들한테는 편익이 집중되는 거고. 왜? 이제는 약국할 필요가 없잖아. 왜? 병원 가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 약을 진단받고 처방받고 약 제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냐에 따라서 한쪽에 편익이 집중됐고 한쪽에 비용이 집중이 돼서 안 됐어. 됐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 보세요. 그럼 이때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여러분들 작업도 해야 하네. 로비도 하겠고 압력도 놓겠고 시위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협회 아니면 여러분들 약사협회 같은 이 집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부한테 정치한다. 그래서 이익 집단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습니까? 자, 옆에 운동과 정치가 나왔는데, 자, 운동과 정치는 보자.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돼 있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된 걸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삼성에서 손에 삼성전자가 있잖아. 불산이라고 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해서 이게 어떡하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럼 이게 배출해서 이를 규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소수 기업한테는 규제를 받으니까 이들한테는 비용, 불이익이 집중이 돼서 안 됐어. 된 거죠. 근데 이를 규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는 환경 오염을 방지해주고 정화시켰으니까 많은 시민들한테는 편익이 분산돼야 안 돼. 되죠? 보세요. 비용의 집중, 편익의 분산이란 말 나왔죠.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삼성에서 불산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그러면 삼성을 규제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은 보통 어디서 요구하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지금 얘기한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우리는 뭐라 하냐? 사회운동가라 그러고 기업가라 그래. 기업가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혁신과 진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기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운동가 정치, 기업가 정치. 그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정치 나온 거 봐. 고객은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나? 나왔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자, 그럼 거기 들어보자,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좀 전에 학습한 경제 규제. 제가 아까 수익 규제 얘기했죠. 요거. 수익 규제.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전자산업 소수의 전자회사한테는 편익이 집중이 돼서 안 됐어. 됐죠. 근데 그러면 보자. 그럼 이걸 규제해 버리면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보자. 외국 제품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오면은 국내의 전자회사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네. 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경쟁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살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일반 시민들은. 그럼 일반 시민 다수한테 비용, 불이익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고객 정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분산 나왔고 편익의 집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이 고객 정치는 바로 뭐냐? 경제적 규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규제가? 경제적 규제.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자, 여기 보자. 전자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 정부 관리회야. 그럼 좀 전에 경제 규제에서는 전자회사가 정부 관리한테 뭐 갖다 준다 그랬어요? 사과상자, 신사임당. 그죠? 그럼 정부 관리로 볼 때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고객은 누구야? 전자회사. 이들한테 돈 갖다 주는 궁극적인 고객은 누구야? 얘가 고객이지 누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다음에 공무원 대봐 여러분들 인허가 담당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인천 시내에 있는 회사들이 회사에서 뭐 총괄부장, 뭐 그룹장, 팀장, 상무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봉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가 잘해달라고. 어? 그럼 여러분들 주머니를 두둑두둑 채워주는 고객은 누구야? 돈 주는 그 회사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고객이 되는 거야. 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한다. 그래서 고객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수 정치. 다수는 다수를 다른 말로 대중 정치라 그러거든요.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면 대중 정치 봐봐. 해당 정부 규제에 대한 감지가 되는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들한테 미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별로 느낌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적 차별 규제한다, 남녀 차별 규제하자 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분들 편익이라든가 비용은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옆에 봐봐. 낙태 규제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전체한테 느끼는 거 별로 편익이나 비용 별로 느낌이 없어요. 사이비 종교 규제하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이비 종교에 의하여 그 사이비 종교를 다니는 신도 350명이 집단 자살을 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왔어.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일반 시민들한테 충격을 줘야죠. 주죠. 그럼 우리 어떡하냐? 저 썩을 사이비 종교 하면서 정부한테 규제를 요청해야 하네. 하죠. 자, 그래서 그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대중정치 계속 보자.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사익을 주장하는 이익집단보다 공익집단, 공익집단 아까 얘기한 식으로 사이비 종교에 관한 보도를 한 KBS라든가 뭐 MBC 이게 바로 공익집단이야.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반 대중이 딱 보고 나는데 충격받고 정부한테 압력을 놓았노.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대중이 정치한다. 그래서 대중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정치 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집단, 운동가, 고객, 다수.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제가 이 고객 정치를 얘기할 때는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험 문제 여기 보자. 윌슨의 규제 정치 형태 가운데 이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정치그는 뭘까요? 그렇죠. 고객 정치가 돼야 되겠지. 근데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삼성이야. 불산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했어. 그 정부에서 규제를 받았어. 그럼 이럴 경우에도 나는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를 덜 받기 위해서 정치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담당 관리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46페이지 하단에 기업가 정치 나온 거 봐. 자,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 편익은 다수에게 확산되어 있다. 그 맨 위에 이 경우에도 규제 대상 집단 삼성한테 포획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삼성이 돈 매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돈을 받아 먹었으면은 이때 규제는 엄격한 집행이 돼 느슨한 정책 집행으로 끝나. 그렇죠. 나온 게 규제 기관의 포획의 결과는 미칠 느슨한 정책 집행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 기업가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 네 가지 가운데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고객 정치예요. 다시 한번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그것은 고객 정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46페이지 날개 40 날개 하단 봐봐. 윌슨의 규제 정치 중 운동가 정치에서는 규제 대상 집단에게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선생님이 규제가 만들어졌다. 허점이 발견된다.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고 얘기했죠. 이걸 규제의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46페이지 보시면은 날개 봐봐. 위에 위키에는 규제 위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규제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미칠 끈끈이 인형 효과란 말이 나와.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요거는 이제 원어에서는 타르 베이비 이펙트란 말을 쓰거든. 자,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 베이비는 요즘 토끼를 얘기해. 여기서 토끼를 얘기한 거다. 해리 스미슨 여러분들 소설 보면은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각으로 토끼를 만들어, 토끼 인형을 여기다 탈을 입혀. 아스팔트 탈을 있잖아. 그러면 진짜 토끼가 이 목각 토끼를 진짜 토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걔한테 잠깐만 접근을 해. 그럼 이때 여러분들 토끼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론해서 타르 베이비 이펙트를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이 미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케가 얘기한 그 개념까지도 그냥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의 논리에 관한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그리고 정부 실패된 대응 방안까지 학습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무조건 1문항이 나와. 20문제 가운데 무조건 1문항은 반영이 돼. 안 나올 수 없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본인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조금 쉬웠다 할 테니까 쉬우고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쉬웠다 하도록 하겠습니다.